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하이라이트 히든카드 추천 종목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서서 채팅창 보니까 갈아타게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갈아타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는 하고 싶고 포트폴리오는 좀 채우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꼭 주목하시면서 한번 알차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자 2부 쉬는 시간 모두 끝났거든요. 다시 돌아오시고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샤랄랄님 오셨네요. 오늘 좀 바쁘셨어요. 그래도 2부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리온님께서도 2부는 함께 할게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덕자님 또 봄님께서도 2부를 반겨주셨고 2분 오셨네요. 뾰롱롱롱님. 어렵습니다. 이 닉네임 너무 귀여워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뾰롱롱롱님. 오늘도 이제 종목 올려주시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그마님과 보슬님 그리고 혜빈님께서도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시작하는데요. 2부의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입니다.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동진 세미캠 살펴볼 건데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을까요? 네, 우상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0원에 비중은 20%십니다. 29,000원에서 31,000원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도저히 오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박스권에 꽉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는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요 좀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동진세미캠 지금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네,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과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도 확인합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소재가 이제 이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요걸 이제 편하게 그냥 포토레지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주요한 이 캐시카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이 EUV인 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좋아질 때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SNS텍도 그렇고 지금 이 미세 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더욱 증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 이제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는 생산량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더욱더 성능은 뛰어나야 되고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시장에서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EUV 쪽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최초로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를 또 성공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3D 낸드용에서는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워낙에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 향으로 또 확실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또 이 주요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이 이제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힘들 거니까 동진세미캠도 1분기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업이익 대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컨센을 훨씬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달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에는 이제 동진
동진 세미캠이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반도체 소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원가 비중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또 실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지나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동진 세미캠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선 주가에 대한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응을 좀 잘 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동진 세미캠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슬슬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음 매물 구간을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1차적으로 32,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35,000원 구간이 매물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미리 사지 마셔라. 무조건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됐을 때 사셔라. 항상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동진 세미캠도 결국에는 올라갈 때에는 이러한 이제 이 수급의 힌트를 주거든요. 수급의 힌트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추가적으로 담게 되면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차례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줬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수급만 한 차례 정도 더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 안내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00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 거라고 지금 같이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서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3,000원 구간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는 35,000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가 3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리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반도체 업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동진 세미캠도 이제 올라가는 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두고요. 동진 세미캠은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 차례 정도, 요 정도의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더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셔서 1차 33,000원, 2차 35,000원 노리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없이 그냥 추가 매수예요? 손절가는 이제 29,000원 저점 잡히는 구간으로 네.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정도 구간은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냥 추가 매수 쪽에 방향성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동지세미캠 이 회사만의 어떤 개별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뭐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아마 화이트리스트 보원에 대한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일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국산화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실제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토레이스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게 되면은 일본 쪽에 어쩔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2019년도 때 그 이전에 어떤 일본 이 관련된 경쟁업체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다 확보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국내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방산업에서 이제 재고 감산이 계속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감산이 가장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이라든지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일단 가격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죠. 최근 뭐 3년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반등이 나왔던 기술적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이라면 신규 진입도 고려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상단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어떤 저항들과 그리고 매물대의 저항을 고려해서 3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도 충분히 뚫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떤 바닥론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수급도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37,000원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올해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가격이 워낙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고요. 신규로도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33,000원, 네, 1차 목표가 33,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께서는요, 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첫 번째 목표가 33,500원, 2차로 37,000원 잡아주셨으면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쭉쭉 보유하시고 반도체 회복과 함께 이 손실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스피드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고 또 오늘 두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답답한 거 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에너지요. 네, S에너지. 매수가. 네네, 3,160원에 네. 10%요. 3,16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요. 계속 내려오고. 그러게요. 이 차트 네. 모습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네. 과연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을 혹시나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리하라면 해야죠. 네, 그러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S에너지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정리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이 이제 역시나 네네. 대장은 하나솔루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네네. 일단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이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탔었죠. 그런데 S에너지는 분위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시장의 하나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대명에너지라든지 지금 또 SDN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 S에너지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쪽에서도.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업황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는 IRA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태양광 쪽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인프라를 다시 재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기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전체적인 점유율 자체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하려니 중국의 손을 안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쭉쭉쭉 이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태양광 쪽에도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이제 이 미국 태양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지금은 수혜를 받기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거래 대금이 2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도가 떨어져 있더라도 앞에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매집이 되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 또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S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가기보다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이 주력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 만회는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매도해야 되겠네요.
네. 자, 내일장에서 요 종목 잘 보내주시고 저희 다른 종목으로 계속 수익 키워갈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뾰로옹 롱롱님. 이분이 네. 딱 또 당첨이 되셨네. 그러니까요. 뾰롱롱롱 약간 리듬감 있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뾰롱롱롱. 뾰롱롱롱. 롱롱은 쳐지는 건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뾰롱롱롱님께서 자 하나기술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네,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해 쭉쭉 올랐습니다. 고점 91,400원 찍고 지금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중인데 오늘 종가로는 64,100원 형성을 했거든요. 자, 이사님 2차전지 장비주 이 하나기술 지금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시장이 좀 밀리면서 급등 종목들이 다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거품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멸이 된 상태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었던 분들 급등할 때 못하서 좀 아쉬웠던 분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 조립공정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비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 공시상 상당히 많은 꾸준한 그리고 지속적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 잔고가 쌓이는 기업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제 주가의 어떤 증시의 변동성에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1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한 297억 원까지 보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0억 원대,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8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기술 전방산업 지금 공장 많이 짓고 있죠. 2차전지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발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쌓이고 있고 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소재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가에서 이런 하나기술 같은 장비주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현재가 지금 121선과 그 다음에 201선이 만나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지지선 나와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되돌림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분할 정도에서 4분할까지 안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121선과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는 손절 라인은요. 6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상단에 있는 21선과 그 다음에 이매물대 구간이죠. 자, 이매물대 구간인 7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고 하십니다. 실적 전망도 좋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좋다고 하니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꼭 기억하세요. 61,000원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에 박철순 이사님이 오시면서 오늘 수요일 두 분에 대한 비주얼이 좋다. 두 분 모두 미남이다. 훈훈하다. 네, 네. 훈훈하다. 깔끔하다. 뭐 이런 칭찬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저희 진단도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분께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휴온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종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가는 32,500원이고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이것저것 이슈가 많은데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윤성태 회장이 그 주가 조작에 좀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떨까요? 이 종목이? 일단은 휴원수 그룹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문 의약품, 그 다음에 건기식,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1분기가 이제 전 분기 대비 살짝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괜찮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윤성태 회장이 최근에 워낙에 이제 SG증권발 이 주가 조작 사태가 정말 이제 핫한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윤 회장의 개인적 투자일 뿐이다. 회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오너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생겨난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임 혹은 이제 횡령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제 주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너 리스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만 잘하면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이 약 한 31,400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3,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4,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33,000원 정도 구간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제 거래 자체가 크게 되지 않는 종목이라 힘 자체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전 고점을 과연 이제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감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럼 이전 이 고점 자체가 34,000원에서 3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0%가 채 되지 않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일단 1차 매물 33,000원, 그 다음에 2차 매물 34,000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익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혹시나 횡령 배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리스크 굳이 안고 가기 싫다. 나는 정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가로도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손실 만회를 하고 싶다, 손실로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단 121선 구간 이탈 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1차 반등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33,00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평선 막혀있는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에 들어온 수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그렇게 수익은 크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내일 좋은 종목 보인다? 그러면은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이제 시장이 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종목 교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신뢰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휴원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매도하고 갈아타기에 대한 조언을 전해드렸고요. 그래도 조금 더 대응을 해보겠다. 121선입니다. 31,000원 부근 이탈 시 매도하시고 반등 시 33,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RF쌤이고요. 호수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21,100원, 비중은 80%. 종목 상담 꼭 부탁드려요. RF쌤이 종목 상담은 방송에서 못 봐서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RF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5,000원대에서 오늘 종가로 26,100원 형성을 했거든요. 오늘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또 수익을 좀 굉장히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그렇죠. 종목이라서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RF쌤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호수님께서 네. 이 종목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35,000원이요? 네. 35,000원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이죠. 네. 일단은 뭐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RF세미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사업부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이 회사의 어떤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행보를 보면요. 배터리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CO도 영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자금도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부를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종목이라면 일단은 손절가를 잡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전저점 구간이죠. 그래서 한 2만 원대 밑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게 되면 사실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그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담아왔었는데 오늘도 거의 뭐 10만 주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차익 매물을 던지는 즉 순매도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긍정적으로 홀딩을 좀 하시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한번 경신하는 데까지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정고점 최고가 요 부근에서 지금 약간의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뭐 긴 윗꼬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눌림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잠시 좀 파셨다가 아니면 절반 정도만 파셨다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 구간이죠. 2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셔서 일단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다시 재매수하고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저항 받으면 또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오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수급 상황도 되고요.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80%나 되시는데 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아, 일단 여기서 내일장이라든지 이번 주에 좀 네.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전량 현금화를 하시거나 또는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80%를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이 갑자기 또 꺾일 때 이런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개파락에서 출발하면 현금을 안 갖고 있고 지금처럼 80%를 다 들고 있으면 지금 쌓여있던 수익을 한 번에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고 하는데요. 순매도로 전환될 때까지 전고점까지 베팅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전략 잘 기억해 놓고요. 수익도 한번 잘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것이 네. 25,100원에 네. 10%. 25,100원에 10%. 어떡해요. 네. 높게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네.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하려나 아.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네. 그 가격대에 올라올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전망 확인해 볼게요. 김형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왜 올라왔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이력이 있었죠. 이제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상당히 이제 늘릴 거다. 앞으로 이제 이 디자인 이 솔루션 파트너,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생산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생산력을 따라가려면 디자인 하우스는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합적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형 투자의 이 기대감에 따라서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AD 테크놀로지만 상승이 나온 게 아니죠.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은 국내 총 12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뭐 이제 가온칩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코아시아라든지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 가온칩스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 지켜주는 흐름 나오고 있죠. 코아시아는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또 자율주행 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수급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내에 디자인 이 솔루션,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만 12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12기업끼리 또 경쟁을 상당히 좀 해야겠죠. 그러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래 TSMC와 계약을 맺고 있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갈아탄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은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거고 앞으로 삼성에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주어야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일전에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익 실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가 되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약한 단가가 17,0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저점 구간이.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될 뿐더러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이 또 매물대가 되어버린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이 1차 매물대, 그 다음에 2차가 뭐 2만 원, 그 다음에 3차가 22,000원. 바로 매수가까지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도 이제 많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어찌됐든 하락폭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반등 구간을 2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파운드리는 어찌됐든 앞으로 반드시 키워나가야 되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서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조금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17,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디자인 하우스 쪽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시청자님. 일단 17,000원 지켜주는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급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많이 아쉬우시죠? 네, 좀 기다려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잘 놔두고 저희 다른 종목들로 또 계속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계속 정보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클리노믹스 만나보겠습니다. 강병옥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1,2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21선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10%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높아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뭐 클리노믹스는 이런 진단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암백신 치료 기술 확보로 인해서 급등도 나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실적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중장기로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최고점 구간에서 그날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들은 이 종목이 최근에 기술적 패턴을 좀 보면 121선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탈을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121선 구간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로 좀 단가를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이 이제 10%라고 하셨는데 10% 정도만 더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20% 이상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이탈을 좀 낮추신 다음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도달하고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9,500원 정도 선까지는 항상 찍어주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지만 이 선이 가장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도 또 어려운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찍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121선에서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확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었던 9,500원 선까지 갔을 때 일단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거나 또는 전량 현금화를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120선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온다거나 또는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위에 9,500원에 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고점에 몰려있는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매수한 가격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뭐 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다행인 점은 과거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찍어주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한 2번, 3번에 걸치면 충분히 수익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추가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베이스가 아니니 중장기로 끌고 가기엔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121선에서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목표가로 9,500원 선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꾸쭈님께서 카카오뱅크도 봐주실 수 있나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봐드려야죠. 매수가는 36,6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카카오뱅크도 참 속이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을 5월 초에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윗골이 그대로 다 그렸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예전에 올라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000원 구간에서 30,000원까지 순식간에 이제 2배가 올라갔었던 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올라갔었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 들어서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같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 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반등이 저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22,000원 구간에서 저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5,00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좋은 이슈가 더 나와 주어야겠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더 좋은 이슈가 시장에 나올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이 은행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덜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금리 인상을 좀 계속해서 이제 또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최대치로 나와줬는데 과연 시장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1선 구간을 일전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이슈도 지금은 당장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은 당분간은 좀 뚫어주기 힘들지 않을까. 현재 구간이 1차 매물대고 2차 매물 구간이 약 한 27,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약 한 24,600원 정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확실하게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부재한 상황이라서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판단. 어느 정도 단가를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운용을 했다가 향후에 이제 대응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비중 축소 후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뱅크 24,6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갈아타기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내일 장에도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게 가장 좀 궁금할 텐데요.
미국 시장은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승 출발이 좀 좋은 시그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이 반짝 반등해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일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